이제부터 어떻게 내가 10년을 세이브할 수 있는지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이런 챕터의 특징을 알려드렸습니다. 단순한 문장 그리고 복잡한 문장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영어의 챕터들을 어떤 게 단순한 문장에 해당하는 챕터이고 어떤 게 복잡한 문장에 해당하는 챕터인지 이제 알려드릴게요. 그리고 그에 맞게 정말로 중요한 어떤 순서대로 챕터를 공부해야 되는지도 알려드릴게요. 학교에서는 일주일에 영어 시간이 여러 번 있죠. 학교에서 문법도 배우고 읽기도 배우고 학교를 졸업하고 나서도 내가 영어 실력을 올리고 싶어서 영어 공부를 이런저런 방법으로 시도해봅니다. 표현도 외워보고 단어도 외워보고 그런데 도대체 영어 실력은 왜 늘지 않을까요? 저와 같이 공부하시는 학생분들은 보통 학교 영어 공부, 학교 졸업 후에도 영어 공부 계속 하시는데도 영어가 늘지 않아서 저를 찾아주시거든요. 공부를 아무리 해도 뭔가 제자리인 것 같기도 하고 실력이 유지되면 좋겠는데 심지어 실력이 나빠지는 것 같기도 하다고 말씀을 하시죠. 어떤 방법으로 영어 공부를 시도하든지 간에 공통점이 하나 있어요. 바로 영어 문장을 배운다는 것이에요. 영어 문장은 다양한 형태가 있는데요. 그게 바로 우리가 영어 문법 공부를 하면서 들어보는 다양한 챕터의 이름이에요. 문장의 형식, 수동태, 관계대명사, 명사절, 투부정사, 동명사, 가정법, 비교 이렇게 다양하죠? 이런 다양한 형태의 영어 문장은 크게 두 개의 카테고리로 나눌 수 있어요. 내가 배우는 영어 문장들이 어떤 카테고리에 속하는지 이해하는 학습자는 무조건 영어 공부를 하는데 시간과 노력을 덜 쓰면서 더 높은 실력 향상을 기대할 수 있어요. 이걸 이해하지 못하는 학습자는 영어 공부에 많은 시간과 노력을 쏟지만 그만큼 실력 향상이 되고 있지 않죠. 한국 학교에서 영어 수업을 할 때는 또 다른 방식으로 영어 수업을 하시는 다양한 선생님들이 이것을 중점으로 가르치고 있지 않으세요. 그래서 학교 영어 10년을 배워도 영어 실력이 늘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영어 문장을 나누는 두 개의 큰 카테고리를 배워서 우리의 영어 실력을 향상시켜 볼게요. 문장은 무엇인가요? 문장은 주어와 동사가 있는 것을 말합니다. 누가 무엇을 하느냐에 관한 이야기예요. 내가 밥 먹는다, 너는 영어를 공부한다, 이런 것들이 다 문장이라는 거죠. 그런데 영어를 공부하다 보면 초반에는 잘 이해가 되다가 어느 순간에 이해가 안 되면서 집중이 흐려지게 되는 그 구간이 있어요. 모두가 경험하시거든요. 학생들은 보통 그럴 때 자기 탓을 하시죠. 그런데 그건 절대로 본인 탓이 아니에요. 처음에는 분명히 이해가 좀 되는 것 같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영어책을 읽어봐도 이해가 안 되는 이유는 바로 문장의 특성을 이해하지 못하고 순서가 뒤죽박죽으로 공부를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카테고리를 꼭 이해를 하셔야 돼요. 다양한 문장을 나누는 두 개의 큰 카테고리는 바로 단순한 문장이냐, 복잡한 문장이냐입니다. 단순한 문장이라는 건 문장에서 주어와 동사가 한 개인 경우를 얘기하고요. 아까 전에 예시로 들어드린 내가 밥을 먹는다 혹은 너는 영어 공부를 한다. 이것들은 한 명이 하나의 동작을 하죠. 그렇기 때문에 단순한 문장이라고 볼 수 있어요. 복잡한 문장은 무엇이 되냐면요. 두 개의 문장을 이어주는 거예요. 두 개의 문장이 있어야 되니 당연히 어떨까요? 등장인물이 두 명이 되고 동작이 두 개 이상이 되겠죠? 복잡한 문장은 단순한 문장을 두 개를 가져다가 어떻게 연결하는지를 공부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복잡한 문장을 가르치는 챕터들에서는 분명히 앞에서 단순한 문장에 대한 특징을 다 배웠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진행을 합니다. 그런데 제가 이때까지 시중에서 본 모든 책들은 이 챕터를 구성할 때 단순한 문장을 먼저 배울 수 있게 앞에 배치하고 복잡한 문장은 그 이후에 배울 수 있게 뒤에 배치하지 않아요. 교과서는 말할 것도 없고요. 그러니까 챕터 1은 단순한 문장을 배우다가 챕터 2, 3, 4는 복잡한 문장을 배우고 다시 챕터 5는 단순한 문장을 배우고 이렇게 진행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뜩이나 학생들은 문법에 거부감이 있는데 그래도 열심히 배워보려고 각 잡고 공부하고 있는데 문법이 너무 어렵게 느껴진다는 거죠. 이런 챕터 간의 연결성이 없다 보니 어떤 결과가 일어나냐면 저번 주에는 내가 수동태를 열심히 배웠어요. 수동태를 배울 때는 또 막 수동태가 이해가 된단 말이에요. 열심히 하죠. 이번 주에는 관계대명사를 배워요. 그러면 앞에 있는 수동태는 다 잊어버리고 관계대명사만 열심히 배워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 주에는 동명사를 배워요.
동명사를 배우는데 동명사 배울 때는 또 동명사 열심히 배우는데 앞에 있던 수동태와 관계대명사는 다 잊어버리게 되는 거죠. 보통 이렇게들 다 공부하시죠? 챕터 간의 연결성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학교에서 공부를 하면 영어를 10년을 배워도 계속 헤매시는 거예요. 절대로 본인 탓을 하시면 안 됩니다. 이제부터 어떻게 내가 10년을 세이브할 수 있는지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이런 챕터의 특징을 알려드렸습니다. 단순한 문장 그리고 복잡한 문장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영어의 챕터들을 어떤 게 단순한 문장에 해당하는 챕터이고 어떤 게 복잡한 문장에 해당하는 챕터인지 이제 알려드릴게요. 그리고 그에 맞게 정말로 중요한 어떤 순서대로 챕터를 공부해야 되는지도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우리가 알고 있는 형식이라는 챕터입니다. 이건 단순한 문장이에요. 주어와 동사가 나오면 단순한 문장이라고 했죠. 형식은 주어, 동사, 그리고 그 뒤에 다양한 것들, 어떤 것들이 붙을 수 있냐에 관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단순한 문장입니다. 두 번째는 시제라는 챕터를 배우시면 좋아요. 문장에서는 시간을 다양하게 나타내야 되니까요. 그 다음으로는 의문사가 있는 의문문 만드는 거, 방법 배우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조동사가 있는 것도 단순한 문장입니다. 단순히 문장의 동사 앞에 조동사를 넣으면 되니까요. 그 다음에는 동사라는 챕터를 따로 배우시면 좋아요. 영어에서는 동사와 전치사가 함께 쓰이는 것을 구동사라고 부르거든요. 이거에 대해서 이해를 해주시면 다양하게 문장을 쓰실 수 있어요. 그 다음에는 수동태를 배우실 거예요. 수동태도 주어와 동사만으로 이야기가 진행됩니다. 단순한 문장이에요. 다만 수동태는 주어가 동작을 당한다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배우게 되는 챕터는 전치사입니다. 전치사는 문장에서 추가적인 정보를 주는 역할을 하거든요. 단순한 문장의 마지막 챕터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복잡한 문장은 무엇이 있는지 봐볼게요. 복잡한 문장의 첫 번째 챕터는 접속사입니다. 접속사는 내용이 굉장히 직관적이에요. 접속은 연결한다는 말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문장과 문장을 연결하는 것을 배웁니다. 그 다음으로는 관계대명사라는 챕터를 배우시면 좋아요. 관계대명사는 형용사절이라고 어렵게도 말을 하는데요. 핵심 내용은 두 개의 문장이 있는데 이 두 문장에 공통의 명사가 있어요. 그래서 이 공통의 명사를 기준으로 두 문장을 합치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그 다음엔 명사절이라는 걸 배우시면 좋아요. 명사절은 문장이 명사가 되는 것을 배웁니다. 그 이후에는 투부정사 혹은 동명사를 배우시면 좋습니다. 투부정사나 동명사는 정말로 학교나 학원에서 많이들 배우시는데요. 사실 투부정사와 동명사야말로 어느 정도 영어에 대한 내공이 있어야지만 잘 이해가 되는 부분이에요. 왜냐하면 두 개의 문장을 합치는 방법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인 거죠. 만약에 내가 투부정사나 동명사를 배우고 있는데 전혀 이해가 안 간다? 그러면 그것은 단순한 문장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없으셔서 그러실 수도 있어요. 그 뒤로는 분사 혹은 분사 구문을 배우게 됩니다. 이것 또한 두 문장을 어떻게 연결하는지를 배우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그 다음으로 배우시는 건 가정법이에요. 가정법은 무엇 한다면 무엇 한다. 두 개의 문장을 연결하는 것을 배우는 챕터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비교를 배우게 됩니다. 비교라는 개념을 생각해보면 나 혼자 있어서는 절대로 비교를 할 수 없잖아요. 다른 사람이 있어야지만 비교는 성립하기 때문에 그래서 비교도 두 개의 문장을 사용해서 만듭니다. 그 이외에 다양한 챕터들이 있는데요. 명사, 형용사, 관사 등이 있어요. 사실 이런 것들은 언제 배워도 상관은 없어요. 왜냐하면 문장에 관한 이야기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다만 앞에서 배우면 좋지만 앞에서부터 명사, 형용사, 관사 이런 얘기를 배우고 있으면 실생활에서 바로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조금 이론적이어서 지겨워질 수 있어요. 그래서 본인이 원하시는 구간에 명사, 형용사, 관사를 배우시면 좋습니다. 네, 오늘은 이렇게 왜 이때까지 내가 배웠던 영어 문장 공부가 효과가 없었는지에 대해서 알아봤어요. 그리고 또한 효과가 있으려면 어떻게 문법 공부를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도 알아봤습니다. 영어 문장을 나눌 때는 단순한 문장, 그리고 복잡한 문장으로 나누어야 합니다. 단순한 문장에 해당하는 것을 다 배우시고 그리고 나서 복잡한 문장을 배우셔야 해요. 이거에 맞게 제가 위에서 말씀드린 대로 순서대로 영어 챕터를 공부하시면 훨씬 더 효과가 있으실 거예요. 챕터 간의 연결성 놓치지 마세요. 영상이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영상을 만드는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